그런 부모일 때 어떻게 협상하실 건가요? 쉽게 포기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바보 같은 겁니다. 인식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오히려 천연빛을 더 얻어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능력으로 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수준 떨어지는 그 저급한 흥정에 불과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쌤입니다. 여러분 협상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알고 계속 노력해 나가시길 빌어요. 협상을 잘하면 정말 인생이 너무나 찬란해집니다.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이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 한마디로 천년빚 갚아낼 때 말 한마디로 오히려 천년빚을 더 얻어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실 협상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최면이라는 그 현상을 잘 이해하고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을 수 있으려면 그 말의 가치, 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상대를 무비판적인 상태, 최면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통하고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교육을 받으신 분, 제 수업을 다 들으신 분이라면 언제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이걸 최면 상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협상 능력도 시간 속에서 계속 발전이 되고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최근에 협상해본 경험을 말해주세요 라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은 협상해본 적이 최근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거창한 것만 떠오를 거예요. 국가 간에 이제 있는 회담, 정상회담, FA 협상, 국가 간의 계약 협상 이런 큰 규모의 협상을 떠올리기 쉽죠. 근데 협상이라는 것이 국가 간, 정부 간, 기업 차원 간의 계약 같은 그 큰 규모로 인식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고정관념이고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수없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협상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협상학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리 톰슨이라고 있어요. 당신이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협상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가 행동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은 모두 협상의 그 범주 안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가령 우리가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놀이동산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게 이제 협상의 장면이라는 거죠. 같이 놀아주면 좋은데 상황이 정말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협상을 잘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아들아, 아빠가 오늘 너무나 급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놀이동산 가는 건 좀 오늘은 정말 힘들다. 나중엔 반드시 너랑 갈 건데 대안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이거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아빠가 집중하게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뒤에 우리 재밌는 키즈 카페 가자. 그럼 어떨까? 또 저녁 때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아이와 협상을 잘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좋든 싫든 간에 계속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원하는 것이 또 각기 다르고 사람들이 또 그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면 반드시 이해 충돌이 벌어지겠죠. 협상은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멋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더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런 건 협상이 아니라 아주 수준 떨어지는 그 저급한 흥정에 불과하고 협상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의사소통의 그 멋있는 과정이에요. 협상 능력을 키우려면 인생은 협상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의 모든 순간들을 협상으로 인식한 채 계속 이렇게 분석하라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그래서 협상 능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장면과 상황 속에서 더 멋있게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여요. 뭐 언어적인 특징, 표정, 자세, 분위기 이런 것까지 눈여겨보게 되고 부재불식간에 자신의 능력으로 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음가짐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를 원하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합의점만 잘 찾아낸다면 상대가 반드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또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자녀가 둘인 경우에 피자를 주문했어요. 근데 오누이가 서로 더 큰 조각 먹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모님인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먹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모일 때 어떻게 협상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들아, 누가 피자를 2조각으로 나눌 건지 상관이 없다. 하지만 피자 자르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원하는 쪽을 먼저 고를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자기 이익을 더 크게 하려고 했던 오빠가 파이를 결국 똑같이 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차분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공해 줄 수 있고 혹은 그것이 없다면 그것에 준하는 다른 제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협상할 때 쉽게 포기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바보 같은 겁니다. 항상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합의점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인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협상의 장에서 여러분이 멋있게 준비되셔서 더 슬기롭게 협상해 나가시길 빕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